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부터 서울에도 실질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내일까지 곳에 따라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죠. 올해는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6월 2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늘어나는 금연구역에 비해 부족한 흡연 공간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마찰도 비일비재합니다. 만성적인 주차난을 호소했던 강동구 고덕동의 공영주차장 사업이 추진됩니다. 2020년까지 180대 규모의 주차장이 완공됩니다. 천호대로 확장 공사가 8년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공폭포와 물놀이장을 갖춘 공원도 조성됩니다. 노원구 지역화폐 이용률이 2달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봉사와 기부를 통해 포인트를 얻고 포인트로는 물품 구매도 가능합니다. 서초구는 6년 전 강남대로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는 천여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행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 장소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소식 이재용 기자입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서초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1,198곳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나 광장, 학교 인근 등이 주된 장소입니다. 현장엔 전담 요원 2명이 한 팀으로 투입돼 주 5일간 금연 단속을 진행합니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구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지만 흡연 적발은 끊이질 않습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곳은 있지만 금연구역 인근엔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속 과정에선 전담 요원과 흡연자 간의 마찰이 벌어집니다. 누가 안 한 것도 아니고 네. 아니 다 했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안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했으니까 여기는 흡연 구역이 자체가 없어요. 흡연 구역도 안 만들어 놓고 흡연 금지 장소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뭐 어디 가서 피라고요? 별도로 흡연한 장소는 없고요. 금연구역을 경계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는데 지난해 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적발된 단속 건수는 26,391건, 2년 전에 비해 55.5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해 결국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는 겁니다. 하지만 구는 비흡연자를 위해 금연구역을 더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사당역 400m, 그다음 교대역 700m를 확대 지정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흡연부스 3곳 중 2곳은 청사 주차장과 옥상에 설치된 상황. 갈 곳 없는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으로 내몰리면서 시민 모두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몰려있는 강동구 고덕동은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인근에 있는 동명 근린공원을 찾는 사람들까지 더해져 주차난이 극심했습니다. 최근 공영주차장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주차난 해결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사이로 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정차된 차량들도 눈에 띕니다. 주민들의 차와 인근 공원으로 운동하러 온 사람들의 차량들이 도로변에 비는 공간마다 주정차하고 있는 상황. 주민이나 공원을 찾은 사람들 모두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많이 불편하죠. 오가기가 차들이 여가 꽉 막히니까. 차댈 데가 없어요, 첫째. 그러면 밖에 대놓고 있으면 주민들을 막 민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지역 일대는 주차 공간이 없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들이 즐비한 탓에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려왔습니다. 여기에 인근 공원을 찾는 체육 동호인들의 발길이 늘면서 주차 문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 일대에 주차 문제를 뚫어낼 활로가 마련되면서 숨통을 트이게 됐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한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서울시에 투자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생길 동명 근린공원 축구장 지하엔
총 1,700여 평 규모로 차량 180여 대의 주차 공간이 조성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육동호인들이 이제 주차를 주택가에 하는 바람에 주택가 주민들과의 분쟁도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동명근린공원 지하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을 했고요. 한편 강동구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안에 동명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천우대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달 말 인공공원이 조성되면 모든 공사가 끝나는데요. 8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천우대로 확장 공사 현장에 조성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차산역 사거리에서 천호대교 남단으로 이어지는 2.6km 구간입니다. 교통 정체가 잦던 곳이지만 6차로에서 10차로로 도로가 넓어진 후 차량 소통은 원활한 모습입니다. 지난달 1일엔 이 구간의 버스 전용 차로도 개통돼 교통 흐름 개선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서부터 천호대로가 쭉 이어지면서 거기가 단절 구간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6차로에서 10차로로 넓혔고 또 버스 중앙차로 하나를 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전용차로가 단절되어 있는 것을 복원시켰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중교통 흐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거에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1,060억 원을 들인 천호대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8년 만입니다. 현재는 도로 확장 등 기본적인 공정은 끝났고 인공공원을 조성하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인공공원은 18,700제곱미터 크기로 천호대로 지하차도 위에 천장을 덮어 만들었습니다. 이곳엔 인공폭포와 물놀이장, 분수대 등이 들어섭니다. 공원 조성은 당초 공정엔 없었지만 천호대로로 인해 단절된 아차산의 녹지축을 연결한다는 의미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입니다. 상부 공원 조성하는데 약 한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벽천 폭포, 전망 데크, 상징 조형물하고 관람석 같은 게 조성이 됩니다. 인공공원의 공정률은 현재 92.6%로 이달 30일 완공됩니다. 한편 지난해 1월 설명회 당시 아차산과 인공공원이 서로 어울리지 않아 혈세 낭비일 뿐이라는 주민들의 지적이 많았던 만큼 공원 조성 후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노원구가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지역 가상화폐 노원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맹점과 사용자 수가 2달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의 한 지역 서점입니다. 동네에선 제법 큰 규모임에도 시내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과의 경쟁에선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서점이 판로 개척을 위해 선택한 길은 지역화폐 노원 가맹점 가입. 가맹점 가입 후 이용객 수는 늘었고 서점 홍보 효과에서도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 주민이 지역 서점에 오셔서 지역 화폐를 또 사용하시면서 그 외에 또 저희 노원구 홍보도 되고 또 다른 책도 같이 구매해 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원구가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지역 가상화폐 노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노원은 지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화폐 개념입니다. 봉사활동과 기부를 할 경우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봉사활동 1시간은 700노원, 즉 700원이며 기부금품은 물품비의 10%가 쌓입니다. 쌓인 포인트는 노원구에 등록한 서점과 음식점 등의 가맹점 27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 당시에는 가맹점이 공공가맹점, 민간가맹점 합쳐서 86개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272개소 정도로 지금 한 150개 개소 정도 늘었고요. 노원구는 지역화폐 사업이 연착륙한 것으로 보고 올해 말까지 가맹점 수를 95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오늘부터 장맛비가 시작됐지만 어제까지는 한낮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일찍 찾아온 더위에 올해에도 어김없이 도심 속 피서를 즐길 수 있는 성내천 물놀이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개장 첫날 표정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작은 인공 폭포 아래 옹기종기 모여든 아이들. 굽이치는 시원한 물줄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놀고 친구들이랑 물놀이해서 놀아서 즐거워요. 공 갖고 놀고 튜브 타고 놀고 물도 마시고. 풀장에서는 자기보다 큰 튜브에 오른 아이들이 물장구 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손자하고 같이 물놀이장 개장한다 그래서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너무 좋고 우리 손자가 놀기에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지난 2004년 첫 개장 이후 도심 속 피서지로 손꼽히는 성내천 물놀이장이 올해도 문을 열었습니다. 꼬불꼬불 길게 뻗은 풀장의 길이만 160여 미터. 물의 높이는 30에서 최대 80cm로 비교적 낮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종아리 높이의 얕은 수심으로 영유아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곳곳에는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합니다. 특히 올해는 파라솔 이외에 불볕 더위를 막아줄 그늘막도 추가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실적으로 이제 없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햇볕 아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농촌에서는 이제 그늘막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성내천 물놀이장은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여름밤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 잔 즐기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을지로의 노가리 골목에서는 노가리와 맥주를 즐기는 노맥축제가 열렸습니다. 흥겨운 축제 현장에 진기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맥주 맛도 좋고 동료들도 좋고 술값도 싸고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이렇게 좋은 데서 이제 먹고 마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가게마다 길게 줄을 선 시민들.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빼곡하게 자리한 간이의자 사이로 노가리와 맥주를 나르는 직원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을지로의 오래된 뒷골목에 자리한 노가리 골목이 흥겨운 노맥축제의 장으로 변신했습니다.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기도 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친구들과 시원한 맥주를 즐기며 노가리 골목의 흥겨운 분위기에 빠져듭니다. 생맥주 한 잔에 1,000원, 노가리도 1,000원으로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것도 을지로 노맥축제의 매력입니다.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었는데 이런 게 축제를 하게 돼가지고 들어오게 돼서 너무 좋았고 동호회분들이랑 와가지고 되게 맛있는 거 먹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행사는 노가리 골목을 알려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 물론 수익금은 전액 기부하면서 상생의 의미도 살렸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웃돕기 자선 행사를 한다는 게 우리 산인들도 떳떳하고 또 조금이라도 그런 이웃돕기 성금 마음으로서 자긍심도 갖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평일 저녁에도 불야성을 이루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 시원한 노맥축제와 함께 한국의 옥토버 페스트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조선시대 희우정으로 불렸던 마포구 망원정에서 희우정 축제가 열렸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배경으로 희우제도 지내고 어르신들을 위한 양로연도 펼쳤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전통 복장을 한 사람들이 제를 올립니다. 그 옛날 가뭄 해소를 위해 지냈던 제사 기우제입니다. 헌관들이 나와 절을 하고 충문을 읽고 조선시대 모습 그대로 기우제가 재현됐습니다. 이번엔 양로연입니다. 노인들을 받들고 공경한다는 뜻으로 베푼 잔치. 사람들 앞으로 떡과 음료가 놓인 다과상이 차려지고 무대에서는 구성진가락의 민요와 장구춤도 펼쳐집니다. 우리나라의 뜻이 되는 거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종대왕도 목조기하고 또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고맙죠. 마포 희우정 축제가 열렸습니다. 희우정은 지금의 망원정. 세종대왕이 가뭄이 극심하게 든 농가를 살피러 왔다가 정자에 들렀는데 갑자기 비를 만났다며 기쁠희에 비우자를 써 희우정이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희우정 축제는 망원정의 이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어떤 풍년제를 지냈던 막 그런 거를 포함해서 또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막 이러한 사안을 요새 와서 좀 재현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래서 요 순간에 우리가 과거의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으로 모두가 다 가는 겁니다. 올해로 두 번째, 제사와 연회 모두 전통 방식을 따랐고 참여한 주민들도 모두가 조선시대 사람들이 되보자며 한복을 갖춰 입기도 했습니다. 단 하루였지만 잠시나마 조선시대 희유정이 되본 망원정. 망원정의 역사적 가치는 물론 전통 문화도 계승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서대문구의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공간 대여뿐만 아니라 청년 예술가들의 성장을 돕는 교육들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밖에서 안이 쉽게 보일 수 있도록 개방감을 살린 공간. 지하 2층에는 음악과 연극, 무용 등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80석 규모의 소극장이 마련됐습니다. 2층과 3층에는 회의와 세미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신촌 문화발전소입니다. 원래 음악 하면은 이게 시끄러워서 마음대로 못 하는데 장소도 마음대로 쉽게 빌 수 없잖아요. 근데 쉽게 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촌 문화발전소는 소극장과 커뮤니티 공간의 대여뿐 아니라 청년 예술가와 청년 문화 기획자 양성을 위한 교육도 제공합니다. 청년 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강좌 같은 것들을 기획을 해서 그 강좌나 또는 컨설팅을 통해서 그들이 이 문화예술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성장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촌 문화발전소는 원래 청소장비 보관 창고가 있던 곳입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해 신촌 일대 지역 주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곳을 기본적인 베이스 캠프로 내지는 아지트로 우리 예술이 더 피어나는 이런 공간을 만들 필요성으로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신촌에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은 공연 예술 활동을 이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올해 창천문화공원의 청년문화 전진기지와 홍제동과 무학지역 인근의 무중력지대도 운영을 앞두고 있어 청년들을 위한 창작공간 지원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강남구 도심 한복판에는 제빵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한 기업이 건물 한 층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면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자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반죽을 빚어 빵의 모양을 만들어갑니다. 저온 숙성실에서 나온 빵은 오븐에 넣어 바로바로 구워냅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골라 사갈 수 있도록 진열대에 올립니다. 오전 10시 개점을 앞두고 전문 제빵사와 직원들이 손발을 맞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고객들에게 맞춰서 심플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진열을 해놨고요. 프랑스 빵이기 때문에 조금 독특하고 기존에 봤던 빵들과 다르게 고객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 강남 도심 한복판인 역삼동에 정식으로 문을 연 강남 지역 자활센터의 데이브레드 제빵 사업단. 취약계층 청년 7명이 참여해 취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아산 상선이란 기업이 1층 45평 규모의 공간과 인테리어, 시설 기자재를 무상으로 기부하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차별화된 재료와 천연 발효 기법으로 프랑스 정통빵 10개 종류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년 정도 하면 창업 자금이 쌓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제 창업을 해내 보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계속해서 자립 성장을 위한 그런 인큐베이팅 센터로 하면서 청년 빵집을 계속 오픈할 계획입니다. 입소문을 타고 벌써부터 완판 기록까지 세운 데이브레드 사업단. 기부자의 나눔 취지를 살려 지역 상권과 상생하며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른바 스쿨미투 정황이 드러난 노원구 용화여고 관계자들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용화여고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장 등 21명에 대한 징계를 학교법인 용화학원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 4명에 대해서는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가 요구됐습니다. 용화여고는 학내 징계위에서 수위를 확정한 뒤 2달 안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지난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SNS와 창문 메모지 등을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초등학생들은 한강에서 해상 조난 상황에 대비한 생존 수영을 배우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 소속 대천 임해교육원은 한강에서 안심생존 수영 교육지원센터 개관식을 갖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센터에서는 오늘 10월까지 37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4,177명이 수상림명 구조원 자격을 갖춘 전문 교육 요원들로부터 생존 수영을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은 물에 빠졌을 때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입새뜨기와 실제 조난됐을 때처럼 옷을 입은 채 수영하는 차기 수영, 그리고 구조 신호 등을 배우게 됩니다. (0.8명) 서울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에서 아이를 낳으면 모든 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과 찾아가는 산후조리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죠. 물론 양육비 부담은 조금은 줄겠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런 고요한 재난 속에 출산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